24년 12월 3일 23시 40분경 국회 도서관 쪽 출입구에 도착해서 국회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을 직접 경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도서관 쪽 출입구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했습니까? 네, 그 의총 소집은 말씀드린 대로 뭐 한 번도 예외 없이 예결위장 아니면 246호에서 열렸기 때문에 의총장으로서의 기본값은 본청이라고 생각했고, 또 제가 확인하기 않고 본청 진입을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같이 수행했던 보좌관에게 지시해서 그 본청, 그 국회 정문 네. 안에서 를 보고 불가능한 것을 파악하고 도서관 문 쪽으로 가서 네. 진입을 시도했었습니다. 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그 국회 경비대 또는 경찰 어떤 소속인지는 제가 정확히 바는 모릅니다만, 네. 의원님들 국회에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굉장히 단호한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 당의 몇몇 의원님들이 함께 있었고, 저희 당 의원이 아닌 다른 당의 의원님들도 몇 분 계셨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좀 옥신각신이 있었고, 우리가 국회의원인데 왜 국회를 못 들어가느냐라고 항의하는 대화가 있었고, 그 당시 정점식 전 정책의장께서 소통을 하는 걸 듣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일단은 당사에 모여서 어떻게 진입할지 대책을 논의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빨리 이제 당사에서 다 모이자, 일단 하나 둘씩 이렇게 우왕좌왕할 일이 아니라 모여서 결정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텔레그램 단체방을 보면 증인께서 24년 12월 3일 23시 57분경 그 지금 추 대표님과 소통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당사로 모이라고 하시네요 라는 메시지를 올리셨습니다. 이 메시지 올리신 거 맞죠? 네. 그 메시지를 올리신 경위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개인적으로도 전혀 준비 없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또 텔레그램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국회 진입이 안 된다라고 한 거를 저 또한 개인적으로 확인을 했고, 동료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기다리는가 등등 하는 과정에 마침 그 정점식 의원께서 네. 소통을 하셨는데, 이제 정의용 네. 비서실장이신가요? 정의용 의원. 네. 소통하는 내용을 듣고 일단 당사로 모이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원내 지도부의 뜻이 또는 제안이 일단 진입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 또는 국회로 오고 있는 의원들을 신속하게 결집하는 임시 결집 장소로 당사라고 해서 했는데, 돌아보면 추 의원과 소통했다는 것은 추 의원님 또는 원내대표 지도부와 소통했다라는 말이 더 적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때 너무 당황했고, 저는 일반 의원이고 지도부는 아니어서 제가 당사로 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원내 제 지도부의 제안이라고 텔레그램의 의원들께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여쭤볼게요. 급한 상황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급한 상황이어서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취지인데, 이제 증인께서 그 추경호 원내대표와 직접 소통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옆에 있는 정점식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정의용 의원과 통화한 내용을 듣고 이렇게 이해하셨다는 취지죠? 맞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는 경찰 통제로 국회 경내로 들어갈 수 없어서 그 메시지를 올리신 24년 12월 3일 23시 57분경 나경원 정점식 의원 등과 함께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증인께서 당시 나경원 정점식 의원 등과 함께 당사로 이동하셨던 것은 경찰 통제로 인해 국회로 진입할 수 없었던 물리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당사 결집 공지 24년 12월 4일 00시 03분경 이전에 이미 당사로 이동을 하신 것이었으며 반대로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피고인의 의총 장소 변경 때문에 당사로 이동하셨던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의원들의 결집 장소가 의총 소집을 요구했던 의원 중에 하나로서 당연히 국회 본청 예결위원장 또는 2465의 진입을 시도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다른 의원들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나면 솔직히 남는 선택지는 당사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여기서 기다리세요라고 하기엔 너무 급박하게 돌아갔고 출입이 통제된 국회 도서관 쪽으로 모이자라고 할 제 원내 지위도 아니고 그래서 당사로 가서 빨리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신속하게 당사로 이동했습니다. 증인께서 24년 12월 3일 23시 57분경 국회에서 당사로 이동하실 때 향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으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본회의 표결 전에 국회 출입이 가능해져서 당사에서 본회의장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본 당사 이동이 국회 본회의 불참을 의미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후단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각에는 아직 본회의 개의 시각이 정해진 상황도 아니었고 사후적으로 보면 본회의 개의 시각은 최초 1시 30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증인께서 당사로 이동하실 당시에는 본회의 개의 전에 당사에서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국회 도서관 진입을 실패하고 당사로 갔을 땐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본회의 소집 공고가 나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가 언제 열리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는 제 행동의 판단 기준에 들어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셨던 거죠. 네. 30항입니다. 네. 30항입니다. 특검은 후단만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왜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돌아보면 뭐 그때 저를 제지하던 보안 담당관을 뭐 물리적으로 또 막고 들어와서 투표를 해야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비판을 하신다면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그 국회 출입을 그렇게 제지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본회의가 아직 언제인지 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로 결집을 하는 것이 가장 계엄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지 거기서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그 의총을 마치고 또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증인께서 계엄 당시 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경찰이 본회의장의 진입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뭐 의미가 없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상당수가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의총이 열렸을 것이고 의총에서 계엄 반대, 계엄 해지 표결 찬성이 됐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 경찰 통제로 인해서 당사에 있던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어가지 못했고 국회에 있는 원내 지도부는 당사로 나오지를 못한 상황이었죠. 네, 경찰 통제로 인해서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죠. 당시 당사에 있던 의원들 중에 계엄 사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런 내용 외에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을 언급하면서 계엄이 내란 힘으로 해제해야 된다라고 밝힌 의원이 있었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대화 제가 뭐 모든 의원들 수십 명의 의원들의 대화에 다 참여한 건 아니지만 의원들이 TV를 보면서 했던 얘기들을 기억나는 대로 생각해 보면 이 계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 계엄 발표문만으로는 그리고 포고령 이후에 경찰 계엄군이라고 하셨죠. 군이 들어가는 걸 보고도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미쳤다. TV를 보면서 저럴 순 없는 거다라는 발언들은 여기 이제 순번 152번 2024년 12월 3일 뉴스원 기사 제시합니다. 아까 이제 몰랐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확인차 다시 질문드리면 이제 한동훈 당대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약 20분이 경과한 22시 48분경 언론을 통하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증인 이러한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 확인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엔 제가 몰랐습니다, 진짜로. 네. 다음으로 증거순번 1590번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제시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박정아 의원님께서는 22시 49분경, 22시 58분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이런 메시지를 올리셨거든요. 이러한 메시지는 확인하셨나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31번 질문인데요. 그럼 이제 이 메시지를 보셨을 때 증인도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에는 동의하였나요? 저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당 차원에서 저렇게 주장하려면 한동훈 당대표가 그때 당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여당 당대표로서 이 진짜로 이것 때문에 뭐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 그리고 뭐 국정 운영 반해 이것만으로 탄핵을 한 건지 그 뒤에 진짜 더 이상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가 없는지 확인을 했는지 저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없다면 지금은 그렇게 밝혀졌지만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당대표의 결론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때 당시 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총회를 통해서 뭐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든지 해서 이 확인을 하고 이게 역사에 남을 만한 결단과 결정과 저희의 정치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치의 그것도 없어야 되겠다. 네, 그 순번 1590번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입니다. 2024년 12월 4일 00시 03분경입니다. 집결 장소가 당사 3층으로 공지된 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는 00시 06분경부터 00시 14분경까지 이제 우재준 의원님께서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 방금 옆에서 보고 지시하셨습니다. 최대한 각자 방법을 써서라도 와주세요. 한동훈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당대표 지시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시고요. 박정아 의원님께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와야 합니다. 본회의장으로 오셔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시고요. 박정훈 의원님께서는 대표님 본회의장에 들어와 계시고 여기서 모여달라고 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십니다. 증인도 피고인의 당사 소집 공지와 배치되는 한동훈 당대표의 국회 본회의장 소집 지시가 계속되고 있던 사실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1590번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입니다. 이제 12월 4일 00시 04분경에서 00시 06분경인데요. 이제 박형수 의원님께서는 메시지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추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박태출 의원님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리해 주세요. 김인정 의원님께서 집결 장소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의원님께서 뭔가 혼선이 있네요. 비서실장이라도 메시지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올라오는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런 혼란 확인하셨죠? 네. 62번 질문입니다. 이제 피고인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대표와의 엇갈리는 소집 공지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증인은 피고인이 소집 공지 혼란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증인도 여기 지금 의원님들께서 텔레그램 올려주신 것처럼 피고인께서 혼선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일부는 안에 와 있고 일부는 밖에 당사에 있고 일부는 담을 넘어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혼란스러웠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누구의 지시 또는 제안을 따라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민방위 훈련하듯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이 상황을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원내가 움직이는 방식은 그 당의 대표는 당을 관할하고 원내 특히 본회의 들어가서 표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의총이 갖고 있는 중요성 그리고 의총의 주재권자라 그럴까요? 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 정리해달라고 하는 그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면 피고인이 직접 나서서 좀 이런 혼란을 해소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해소라고 하면 뭐 들어와라 말아라. 예를 들면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의원님 통해서 계속 이제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이제 수시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원내대표 피고인은 단체 대화방에 이제 소속되어 있음에도 이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방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 당시 12시 05분 당시 원내 그 의원총회 소집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당사였습니다. 그럼 그게 유효한 거 아닌가요? 그럼 공지 문자 메시지로 이제 답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게 유효한 거 아닌가 싶은데 다른 의원님들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그 의원총회가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여기든 뭐 통로를 확보해서 본청으로 들어가서든 의원총회가 곧 열리겠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급변한 상황, 그 본회의 소집 공고가 나고 또 경찰이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은 경황 없이 지금 돌아보면 경황 없이 그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밖에 없었다. 그 부분이 헌법기관으로서 두고도 아쉽다라는 얘기는 제가 공개적으로도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의총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라기보단 그 경찰 통제 라인을 뭐 왜 다시 확인 못했냐 저 개인적으로도 뭐 본인 민주당 의원들처럼 뚫고 들어갔어야 되지 않았냐라고 하면 제가 비난은 받겠지만 그때 당시의 인식은 국회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단절됐고 특히 계엄군의 진입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저희가 정족수가 모자르는 상황이면 어떻게든지 더 들어가서 채우겠지만 민주당 의원, 저희 당 의원들 포함해서 이미 정족수가 됐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김태우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총의만 모여지면 언제든 국회로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을 하러 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로 인해서 표결을 못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엄이 터지고 경찰이 저희 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희 편이라고 하면 이제 여당을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보다 경찰에게 좀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일 텐데 여당으로서 계엄 이후에 경찰은 경찰이지 뭐 국민의힘이 여당이니까 더 살살 다룬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그 국회 도서관 문에서 실갱이 할 때 느꼈던 그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일단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이제 국회 출입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때 당시는 뭐 제가 경험한 건 의원이든 보좌진이든 누구도 진입 못한다. 여기는 폐쇄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님도 이제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추측성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입장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증인을 포함하여 국민의힘 당사했던 의원님들은 언제 의원총회를 하는지, 피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었던 게 맞나요? 어느 당시 말씀이실까요? 그 의결 전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그 당사의 의원들이 모이고 저희들의 기대 또는 저 개인의 예상은 이제 여기서 또는 안에서 의원총회가 열리겠고 또 밤 언젠가 더 이상 정보가 없다면 들어가서 표결을 해서 계엄을 끝내겠구나 라는 제 개인적인 가정으로 행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빨리 본회의 소집 공고가 나고 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을 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서 저의 개인적 경험을 더해서 국회 진입은 불가하구나 저 상황에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까지 방송을 보고 계엄 해제되는 걸 확인했고 그 이후에 의총이 열렸고 의총에서 저희들이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에게 즉시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저희가 볼 때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행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의원총회가 열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늦게 열린 거죠. 열리긴 열렸지만 투표하기 전까지는 열리지 못한 게 맞지만 그 의원총회의 연기로 저희가 표결을 못했다는 것보단 경찰의 봉쇄 그리고 미안합니다. 계엄군의 봉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결정적인 저는 장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는 증인께서는 이제 당사에 계실 때 의원총회를 기다리신 건가요? 아니면 국회 출입을 기다리신 건가요? 둘 다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사이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증인께서 기억하시기로는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피고인은 그 둘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셨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원내대표가 되시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의 갈등 사이에 네. 글쎄요.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갈등 국면에서 뭐 기존의 증인으로 나오셨던 그 서범수 사무총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 같은 분들은 원내대표가 중간에서 둘 사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입장이었다고 증언하셨는데 증인도 동일하게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항상 의총에서 이제 일반 의총에서도 그 이 뭐라 그럴까요, 당정 간의 갈등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율하려고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몇 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대신문상 9항 관련해서 그 대통령의 거부권, 이른바 제2요구권 관련해서 그 대상법률 15건이 기억하시겠지만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방송사법 이런 것들이고 국민의힘 위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이 반대한 법안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전 15개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대부분의 법률들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를 했고 진짜 제 헌법과 법률 지식과 양심의 근거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수렴해서 결정한 일이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통령 편을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와 반대 입장을 취한 것이 전혀 아니죠. 예, 거부권을 요청하기 전 단계는 저희가 이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법안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반대하려면 어떻게 반대할지, 뭐 필리버스터를 할지, 뭐 참석을 하지 않을지, 반대 토론을 할지 등등을 정하는 아주 치열한 논쟁의 경우를 거치는데 거의 제가 볼 땐 한 번도 거의 예외 없이 저희 의원들이 다 이 법안들, 노란봉투법 등등에 대해서 반대했고
유일한 토론은 뭐 필리버스터를 할지 뭐 투표를 불참할지 이런 수단적 문제였지 법안의 취지에 찬성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24년 11월 15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현안이었는데 혹시 그 안건이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과정에 대해서 원내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네.